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보안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영 기술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SNS 속 보안 함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목차입니다. 일상이 된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SNS를 통해 빠져나가는 정보 그리고 그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SNS 계정을 탈취하는 주요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정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없이 생활하는 것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은 스마트폰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고생들이 하루에 얼만큼 SNS를 사용하고 있는지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1%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의존율은 5년간 32.7%가 증가를 했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7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상세한 통계를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에 대해서 전체 청소년의 97.8%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의 하루 시청 시간이 2.3시간이라고 합니다. 틱톡도 우리 10대들이, 20대들이 많이 쓰고 있죠. 약 46.5%가 틱톡을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이용률이 53%가 더 높다고 합니다. 보통 남학생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겠죠. 하루 평균 시간이 전체 SNS를 통틀어서 3.7시간이라는 거는 저희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를 끝나고 학원을 다니는 그런 패턴을 보면 자기 전까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SNS는 10대들의 일상이고 동시에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SNS에 프로필을 남깁니다. 닉네임을 넣고 자기소개를 넣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댓글을 남깁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3시쯤에 동탄 CGV에서 봤어요 라는 글들을 자연스럽게 남기겠죠. 그리고 챌린지 영상들을 올리면 거기에서 소녀가 어떤 체육복을 입고 학교명이 보이도록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들은 다 제가 지어낸 거니까 실제 것과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에 생일을 좀 기재해 놓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우리가 무심결에 올리는 그런 정보들이 어떤 정보를 해커들에게 힌트를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필 예시예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자, 실명이 서연이다. 그리고 학교명이 경주여중이다. 그리고 학년은 2학년이다. 그러면 지역이 경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면 누구인지 추적 가능한 단서가 완전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기소개고 자기 프로필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올리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만 공개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댓글을 다는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게 뭐가 이슈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동선이 나오죠. 하교하고 영화관에 갔어요. 시간 정보가 나오고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거주자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스토킹이나 피싱에 기반이 됩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사기성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민감한 정보를 뽑아내려는 그런 해커들의 공격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에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챌린지 영상인데요. 챌린지는 우리가 진짜 많이 올리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찍고 아니면은 어떤 골목길 아니면은 놀이동산 이런 데서도 많이 찍던데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영상의 배경 그리고 댓글들 그런 정보를 결합을 하면 사용자의 그런 학교나 아니면은 지역, 얼굴 식별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딥페이크나 위치 추적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딥러닝이라는 AI 기술과 페이크라는 가짜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그런 합성 기술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그런 범죄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지막은 자기소개에 생일을 기재하는 건데요. 이렇게 프로필에 생일을 넣으면 얘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지만 보통은 자기 아이디들은 거기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을 많이 쓴다라는 습성을 활용을 해서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의 힌트로 활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름이 아까 서연이었다 그러면 서연 0617 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유튜브 댓글 속의 피싱 링크, 그리고 두 번째는 협찬을 약속하는 틱톡의 DM 사기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런 화면을 보면 댓글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굿즈를 무료 배송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링크가 예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인기 아이돌 직캠 영상에 버튼을 누르면 굿즈를 둔다 라는 댓글을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 이런 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무심결에 의심 없이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런 거를 넣을 텐데 그러면 그 계정이 탈취가 되고 다음에 이제 추가 악성 댓글을 막 자동 삽입하는 데 활용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는 15세 남학생이 구글 계정을 해킹 당한 다음에 이메일이나 드라이브까지 피해를 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협찬 약속인데 어떤 여학생, 그런 중고등학생 혹은 젊은 여성들에게 틱톡으로 어떤 화장품 체험단에 당첨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주소고 이름이고 전화번호고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될 거잖아요. 물건을 배송하려 때 필요한 정보라고 사칭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피싱 문자나 아니면 스팸 폭주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사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일반 이용자들이 보이는 계정에서 온 메시지라서 의심을 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청소년층에 집중 타겟이 되는 게 이런 사고들의 대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치 정보 속의 이제 개인 정보인데요. 이런 길거리 제가 챌린지 영상들을 좀 캡처해서 왔습니다. 보면 뒤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학교 간판, 아파트 단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 번호 이런 것들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고 뭐 택배박스에 적힌 주소 아니면 학교 체육복이나 교복에 있는 마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생활이 유추가 될 수 있는 건데요. 2023년에 고등학생 유튜버가 얼굴 영상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AI에 학습이 돼서 그런 음란 딥페이크로 제작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피해자는 영상에서 그 실명, 위치, 얼굴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이게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챌린지나 브이로그 영상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얼굴이 AI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해서 악성 콘텐츠의 제작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정을 탈취할까를 좀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해커가 이제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주소, 아이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등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커가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너 이거 맞아? 이거 너 맞아? 내가 봤는데 이거 너 맞아? 라고 링크를 주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들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링크가 오면 얘가 이게 인별 스타그램 이런 데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가끔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그인 하라나 보다라고 무심결에 피해자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링크인 줄 알고 로그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입력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해커에게 전달이 돼서 계정이 탈취되게 됩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고등학생 A양이 인스타그램에 친구 계정으로부터 DM이 온 거예요. 이거 너 아냐? 영상에 너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한 후에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계정이 탈취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계정으로 로그인한 해커가 그 DM을 지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 그래서 그 피해를 확산을 통해서 12명 이상의 탈취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사칭한 메신저 공격, 메신저 피싱인데요. 이미 해킹이 된 지인의 계정이 메시지가 이제 수신이 됩니다. 너 이거 봤어? 라고 하면서 아까 1번 사례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해킹이 된 계정을 통해서 친구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거는 꼭 SNS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메신저로도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급하게 뭐가 필요한데 인증번호 좀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 피해자는 이거 내 친구인데, 왜냐하면 친구 맺어 있는 친구가 DM이 온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인의 2차 인증 코드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링크를 클릭하고 이렇게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 B군이 틱톡에서 친구로부터 인증 문자 좀 대신 확인해줘 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거를 전해주고 나서 보안 인증 문자가 전달되면서 계정이 도난되고 휴대폰 인증이 해제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자 공격이나 협박형 공격인데요. 이거는 팀 프로젝트나 친구 간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같이 편집을 한다든지 어느 그 드라이브를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학원의 그룹, 그 동아리 채팅방, 그리고 유튜버 편집자 이런 사람들이 비밀번호에 접근을 해서 그 관계가 악화가 되면 그걸 탈취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한 유튜버가 1만 2천 구독자를 가진 그 계정이 그 영상 편집자에 의해서 탈취가 된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수익 배분 문제로 다툼을 한 다음에 편집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탈취되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SNS 계정을 탈취하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밀어서 보면, 이 예시를 들어서 너 이거 맞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너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열어볼래? 로그인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거 지금 주는 게 뭐 이런 링크야, 초기화 링크야 라고 주는 것들을 딱 받았을 때 우리가 무심결에 그것을 알았어 해볼게가 아니라 이런 요청이 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스탑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번호 좀 불러줘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너야? 이런 것들 쉽게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비밀번호 초기화 링크야 이런 것들 의심을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그 친구에게 전화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누구랑도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거고, 2단계 인증이라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후에 모바일로다가 한 번 더 인증하는 것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SNS에서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거를 좀 안전하게 계정을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겁니다. 영어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비밀번호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생일, 이름, 학번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려요. 꼭 좋아하는 단어 혹은 어떤 분들은 계절 단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라 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봄에는 스프링, 여름에는 썸머 이렇게 그런 연관되는 단어들이 들어가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증, MFA 인증을 설정하는 건데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틱톡, 인스타 이런 데에 들어가면 휴대폰 인증을 더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랑 아이디는 다른 해커가 바로 그것만 인증하도록 해놓으면 해커가 탈취했을 때 바로 로그인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로그인을 하더라도 모바일로 한 번 더 인증 문자를 받아서
두 번째, 팩터를 넣도록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SNS에 꼭 보안 옵션에 들어가서 2단계 인증을 설정하도록 하세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로그인 기록하는 이런 습관도 효과적으로 SNS 계정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SNS에서 피해야 할 활동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3가지 이미지로 제가 압축을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됐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01-02-03에 존 스미스의 X가 쳐 있죠. 이것은 무슨 피해야 할 행동일까요?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는 겁니다. SNS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예요. 어떤 사이트에 링크가 있고 그거에 갈고리, 낚싯대가 있죠. 피싱을 힌트로 드리면 이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오는 그런 링크들이 좀 잘 이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클릭을 하지 않고 더 누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전송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 주고받는 채팅이죠. 채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DM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인데요. 해킹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닌 만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주의가 누구나 다 막을 수 있는 해킹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안은 습관입니다. 보안은 생활이고 보안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안전한 SNS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